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풍요와 넉넉함을 상징했지만 추석 대목을 맞은 지금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어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농어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신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그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 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네, 예, 사실 농업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농업의 품질이 향상이 됐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역시 증가를 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금 농업 소득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하던데요. 네, 국내의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며칠 전에 저희 동료 의원들 몇 분과 함께 예. 또 전국 농민통연맹, 그러니까 농민회와 함께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예. 그날 그 농민회에서 내고 있는 신문이 한국농정신문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한 부씩 그 참석자의 그 책상 위에 놓았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 그 일면의 표제어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농정 갈아엎자. 갈아엎자. 예.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늘 이제 농업이 홀대를 받아왔는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선되기는커녕 더 그것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산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태 연속, 그러니까 작년에 세운 금년 예산, 그리고 금년에 세우고 있는 내년 예산에 농업 예산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 예산만 해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470조, 500조에 육박하는 뭐 슈퍼 초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우리가 10%가 증가를 합니다. 9.7%. 예. 그런데 농업 예산만 1.02%입니다. 아, 그것도 예. 원래는 7월 달에는 4%를 줄이겠다고 중간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농민들이 뭐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2, 1% 늘리는 거로 신용만 냈는데 왜 신용만 낸 거냐면 우선 이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이긴 하지만 예. 이번에 이제 억지로 이제 올린 것들이 전부 집행이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산은 사실은 늘었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쓸 수 없는 돈들 그거를 막 올려놓은 거야. 그게 뭐 예산 장난이죠. 예, 예. 그러니까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전혀 안 되는 것이 안 내려가는 것이지.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의 그런 태도와 입장이 문제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예.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 여러분들의 쌀값은 여러분들의 월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농민 여러분들은 식량 주권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뭐 들어서서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이 농산물 제값받기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값받기는 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우선은 정부가 국가 수매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인산으로 사들여야 됩니다. 예, 예. 쌀도 지금 사들고 있고 뭐 그런데 그 수매량을 늘리고 수매 가격을 높여야 됩니다. 쌀만 갖고 얘기를 하면요. 지난 20년 동안에 공무원들 월급이 몇 %가 오른지 아세요? 글쎄요. 얼마나 올랐어요? 380%가 올랐습니다. 예, 예. 20년 동안 380%. 20년 동안에 공무원들 월급은 380%가 올랐는데 네. 그리고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는 74%가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쌀값은 26%가 올랐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네요. 네, 예,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쌀만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또 밀 같은 경우는 정부 목표는 뭐 자급률을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식량의 약소국입니다. 쌀을 예. 빼놓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밀 같은 경우는 밀을 우리가 또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합니까? 밀은요, 지금 현재 우리 생산량이 1.6%예요. 예, 예. 98.4%를 해외 수입을 하고 있는 그렇죠. 나라입니다. 예. 근데 그 1.6% 생산량조차도 밀 생산 재배 농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창고기가 그래요? 쌓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가 농경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무심하게 있었어야 되겠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또 이런 토론을 개최하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아, 정말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농정 현실이 정말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그날 네. 자리에 함께한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한 대가를 받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바람을 좀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농민들이 1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일한 결과가 좀 헛되지 않도록 그 가치에 좀 맞는 그 정당한 대가를 좀 받아야 할 텐데 토론회 자리에서 어떤 방안들이 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 네. 농산물이 말씀하신 대로 제값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까? 네. 뭐 토론에 이제 현장 농가들이 좀 나오셔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제 농민께서는 예. 40년 농사를 지었는데 예, 예. 부채가 빚이 12억이래요. 아, 뭐 예. 무슨 소리 이걸 갚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또 그 여성 농민이 이제 그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도시 근로자, 도시에 사신 분들의 수입을 우리가 100만 원으로 친다면 농가의 소득은 60만 원입니다. 원래는 농가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 88 올림픽 전에는 도시 근로자, 도시 거주자의 소득보다 농민들의 소득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점점 나아서 지금 60% 수준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상대적 가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가격 문제 얘기했지만요. 쌀은 뭐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좀 생략한다면 나머지 중에 우리가 5대 민감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5대 민감 품목이라고 하거든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배추, 그렇죠. 무, 예. 고추, 마늘, 양파. 이게요. 매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뭐 고추값이 좀 괜찮잖아요. 네네. 네, 금값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내년에 뭐가 되냐? 뭐 죄송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똥값이 됩니다. 아, 내년에 예. 그러니까 금값 장보러 되면 갈 때마다 내년에 항상 다르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금값이 되면 너도 나도 고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추 농사 너도 나도 짓다 보면 그것이 이제 똥값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 서로 이제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그러면 또 의원님 그런 금값이 현실을 됩니다.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 뭐냐면 정말 저는 농정 당국 이거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저 바지 걷어 올려서 종아리를 아주 세차게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은 예. 대한민국 부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하느냐? 금값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사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갖다가 폐기하거나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 예. 돈으로 1년에 6천억, 7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19대 구태 그러니까 6년 전, 7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국에 한 8, 90개의 군 단위가 있는데 예. 최근 5년간의 재배 면적, 예컨대 배추다. 그럼 배추의 최근에 5년 면적이 나오잖아요. 전남에 무한이다, 전남에 고흥이다 그러면 평균 재배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만 해라 하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적을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거고 그 약속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5천억 중에 3천억만 써도 어마어마한 인센티브가 갑니다. 예. 그렇게 하면 생산이 균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이 안정이 되니까 농산물이 제값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예. 물론 이제 기상재해라는 것만 제외한다면 예. 이런 걸 노래를 불렀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일들을 안 하는 것이 공무원사의 특징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정말 비극적이게도 공무원을 위한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을 제대로 헌신하게 만들지 못하는 한 어떤 정부도 저는 성공할 수 없는 거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예, 참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지역민들 만나러 내려가실 텐데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내려가 있습니다. 예, 벌써 내려가셨습니까? 지역구인 전남 장흥 들렸다가 지금은 전남 예. 오성에 있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 마음 좀 잘 위로해 주시고요. 앞으로 네. 그 앞서서 토론회에서 좀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힘을 더욱더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최선을 그런데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지금 농업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그 네. 어업 환경 역시 참 좋지가 않다고 하던데 특히 정말 여기에서는 그 어선의 노후화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매년 맞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될 정도로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좀 특히나 이 어선의 노후화 같은 경우는 우리 선원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이 돼 있는 만큼 좀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토론회를 또 개최를 하셨다고요. 네네. 예. 아까 이제 그 농민회와 토론회 그 전날 예. 한국 수산업 총연합회와 함께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배가 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정부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후화율이 어선 노후화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이런 건 1등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연근의 그 배들 어선들의 21년이 되면 이건 이제 그 더 이상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1년 이상 된 낡은 어선들이 20%입니다. 18.5%. 5척 중에 하나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근해 어선들은 34%가 지금 노후 어선들입니다. 예,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뭐 연료도 많이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낡은 기계니까 이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죠.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선원들이 배 타는 걸 기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업이 계속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번에 세월호도 선장이 굉장히 고령이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후 어선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정부 예산을 이런 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이런 데는 안 씁니다. 그다음에 지원과 보조와 융자를 높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그 성과겠습니다마는 법으로 사용 기준의 그 한도를 제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거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시키는 보조와 지원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이제 법제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예, 그렇게 좀 즉각적으로 좀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고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입성 이후에 줄곧 이렇게 농업과 해양수산업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 오셨던 만큼 이 분야에 뭐 가장 그 적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국회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이 엉터리 그 농업 예산 국회 내에서 최대한 증액시켜야 됩니다. 쌀 목표 가격 적어도 2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게 또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무허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도 지금 정말 정부 엉터리예요. 이것도 실제로 농가의 현장의 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이걸 절차를 간소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약 허용 기준이라는 거 있거든요. PLS. 이것도 1월 1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전혀 시장에서 농가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하도 일이 많지만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농어가는 정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이제 300만 농업인이라고 그러는데 숫자가 작아지니까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거 때만 관심 갖다가 이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견인하고 또
필요한 것은 저희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의원님께서 현행 국회의원 20명 이상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이 법안의 발의 배경과 또 앞으로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교섭단체라는 건 이제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교섭의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중요한 일을 협의할 때 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명 이상입니다. 예. 19명 있는 당이어도 그건 전혀 국회에서 발언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헌법은 한 명 한 명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다 수십만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데 19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돼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예. 이건 이제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이건 터무니없이 우리가 높습니다. 300명 중에서 220명이 한다는 것은 6.7%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예. 독일 같은 경우는 5%입니다. 이탈리아는 3%입니다. 일본은 1%입니다. 우리 거기서 엄청 까다롭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숫자가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든 것을 다 전달하는 자기네들 입맛대로 끌고 가는 그런 정당 국회 내에서의 정치 행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해서 민주평화당의 당론으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10명으로 낮추도록 하는 겁니다. 예. 우선 민주당과 한국당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당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국회의 의사 분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저는 다원주의 사회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국민의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선진 정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해수위 위원장에 선출이 되신 이후에 당사원 인사를 통해서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며 또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하셨는데요. 네. 모쪼록 이 다짐 그대로 우리 농어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신 민주평화당의 황주웅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벌써부터 귀성 행렬이 몰리면서 정체 구간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 가는 길은 추석 하루 전인 일요일 23일 오전이 그리고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가 가장 밀릴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NA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